이만기 씨가 선전하는 호관원 아시죠? 아직도 안 드셨다고요? 뼈에 이상이 있는 분들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 우리가 건강하려면 미리미리 드셔야 됩니다. 칼슘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봉규 TV의 특가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가격에 못 구한답니다. 전화번호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자,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문재인이 또 뭐 헛소리하고 나왔네.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간첩이든지. 둘 중에 하나네. 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댓글. 1번 정신이 이상자, 2번 지금 이제 간첩. 이번 상황에 대해서. 네, 저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지금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냐면 본인이 평산 책방을 하면서 페이스북으로 많은 국민들과 소통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네. 던진 메시지가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를 까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이제 없애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했다. 이게 앞뒤 상황이 맞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그 핵에 관련된 이 지그프리드 박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북핵이 고도화 발전된 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저는 미치겠다. 이거는 아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번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박사는 그 소프트 파워 조셉 나이 박사하고 같은 궤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이 핵을 발전시키는 게 처음에 체제의 유지를 위한 건데 이제 색깔 좀 바뀐 거 아시죠? 네. 그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더 많이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핵을 많이 가져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게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북한이 본인의 3대 세습을 공고하기 위해서 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게 아니고 더 발전했어요. 진짜 더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 이 박사는 뭐라고 한 거면 북한이 노선을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북핵을 발전시키고 있다를 본인 혼자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안 해줘서 북핵이 고도화 발전됐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둘 다 정신도 이상하고 간첩일 수 있죠. 1에 2 이건가? 야, 이거 문제 있어요. 1이네.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상한 게 진짜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6월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그때 소대가리 개대가리 소대가리 온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일방적인 짝사랑을 해왔던 문재인이 2020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진짜 대화가 단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 단절이 본인의 임기 동안에 있었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했는데 얘기 드려도 돼요? 어떤 해석? 그 예전에 송영길이 그 청주 간첩단들이 송영길 국회의원 사무실을 들렀어요. 그래서 이야기 제가 저번에도 방송을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송영길이 녹취에 다 있어요. 법정에서 풀린 녹취에 내가 이 부분 한번 해결해 보도록 연락 한번 취해 볼게. 그래 했지, 맞아.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2021년이었다는 거.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2020년 6월. 근데 송영길이 내가 연락해 볼게는 2021년. 이 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 연락해볼까는 자기가 개인적인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2020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가 됐어도 나는 내 임기 동안에는 북한과 연결을 했어. 통화하고 다 했어. 근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윤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2번이죠, 여러분. 1번, 2번 다 되는데 뭐가 먼저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민들 정말 만만디로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논평을 냈어요. 네, 논평을 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 주장하면서 북한을 향해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다. 100% 공감합니다.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 그렇죠. 미사일 발사하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권 동안에 우리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고 발사체라고. 미확인 발사체. 발사체.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지독한 짝사랑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에 포문을 약 3,400회를 열고 먼저 위반을 했고 그래서 남북 간 합의를 어긴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9.19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하겠다 발표하자 그 다음 날 김정은이가 우리는 이 9.19 합의 됐어 치워버려 라고 먼저 발표했어요. 우리는 일부 합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안 한다 삐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정권 끝날 때까지 김정은이와 통화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 근데 윤 정부에 딱 들어오고 평상 채빵으로 가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눈이 무서워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한 38명 정도 증원해서 63명 정도 경호원 그 경호원들이 진짜 리얼 경호원일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왜 경찰로 이첩할까? 왜 국정원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꽂아두고 룸살롱 댕기고 여자들 국정원으로 들어와서 술파티하고 왜 국정원의 기강을 다 무너뜨렸을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서 시나리오상 이게 문재인이 이게 본인이 지금 계속 북한의 압박으로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둬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을 올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에서 해석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자기가 USB도 건너주고 북한에 막 이런저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선박길이 이렇게 막 문재인 정권 때 나온 네, 게 맞아요. 많잖아요. 석탄 넘기고 뭐 넘기고 뒤에서 도와줘 놓고 북핵 만드는데 DJ 노무현에 의해서 문재인은 왕창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선 야, 그 북핵이 완성돼서 발전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북한과 굉장히 다르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전에 기존 연구에 대해서 보는데 인식이 딱 끊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도 별로 없을 뿐더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소름이 끼쳐야 되는 게 북한이 예전에는 본인의 그 김일성 세습 체제의 유지를 위한 북핵의 개발이었는데 이제 그게 외교적으로 외교의 수단으로 썼는데 지금은 북한이 여기도 살짝 돌았어요. 살짝 돌아서 북핵을 많이 보유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 고도화된 그런 미사일 발사체들이 미국 본토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이 많이 달라졌다. 그 북한이 달라질 때까지 도움을 줬던 게 누구냐? 제인이다. 은희와 제인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 어떤 게 있었냐? 거기 USB에 뭐가 담겼냐는 거죠. 이거는 북핵을 굉장히 고도화 발전할 수 있게 돈, 가상화폐 꽉 채워주고 도면 채워주고 뭐든 거기 안 채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윤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거울 치료 들어가야죠. 거울 치료. 그래서 이거는 문제 많다. 쟤들이 그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사파들 또 좌파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김영윤 소장 분석한 대로 이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그 전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죠. 김정은이 핵을 발전시키는 거는 나중에 미국하고 군축 회담
핵 하나씩 없애 뭐 군축 회담 하려고 저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비현실적인 공상과학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 해서부터 DJ 때. 그다음에 자기네 자체 방어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공상과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되면 또 딴 얘기해. 그때는 비현실적이라고 그래놓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뭐라고 했냐면 2001년입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핵을 개발한 적도 없대요. 이건 너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바가 있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2001년에. 근데 지금 뭐 2006년에도 핵실험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동안에 6차까지 핵실험했죠. 그리고 조셉 나이 그 하버드 교수, 하버드네 또 하버드 교수님은 준석이는 이제 그 가짜고 다닌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조셉 나이. 조셉 나이 교수님은 현재 지금 보유가 25기 정도에서 40기 정도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5년에서 7년 사이에 보유를 70기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100기가 넘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100기. 북한의 지금 핵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빵빵 터뜨려가지고 실험을 해볼 필요가 없고 그 정도로 고도화됐다는 거죠. 굳이 안 터뜨려도 핵 우리가 임상 실험하고 이게 아니라 완벽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생산이잖아요. 이미 그거 단계를 넘어서 생산의 기능으로 가고 있다, 기술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돈만 채워지면요 100기, 200기 금방금방 만들거든요. 지금 중국이 한 500기 있는데 다다음 해까지 1000기 만들어진다는 거는 돈만 채워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권 동안 USB에 뭐 들어갔냐는 거. 지금 이제 김정은의 전법은 남한을 인질화했다가 이젠 세계를 인질화하는 전법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짜 범국민적 캠페인 다시 우리가 반공에 대한 캠페인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북한 그냥 못 먹고 못 살아서 보리죽 먹고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핵심층. 네.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심층들은 거기 막 좋은 백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김정숙처럼 살쪄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갖고 범국민적 캠페인이 반공이 필요하다. 이건 여기서는 제가 이 사람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나왔는데 네,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핵 고도화가 북한과의 합의 파기 9.19 파기와 대화 중단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러니까 이제 진짜 유체 이탈 화법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핵심적으로 댓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다음이요. 맨 위에 이렇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문재양 저 인간 입 오바로크 좀 쳐라. 이거 너무 오바로크 아시죠? 두두두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북송시켜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오죽하면 이런 댓글 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이봉규 방송에서도 이대진 강제 북송 아니에요. 월북몰이로 서해 피살 공무원 형님 오셔서 피를 토하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목포분이세요, 목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주시는 목포분 중에 한 분인데 문재인이 정말 맘먹고 그 상황들 얘기 들어오면 눈물 나죠. 맘먹고 월북몰이 해버렸습니다. 국민 생명 아무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지금 송초로 구속됐죠. 징역 가죠. 황운하 징역 가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부끄러워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지 어디 나와가지고 북핵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지. 요거는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내가 간첩이라면 1. 방첩기관 기무사부터 조지고 2. 국정원을 장악하고 3. 북핵 미사일 성공을 위해 사드 배치를 막고 4. 반일 선동을 일으켜 지소미아 파기하고 5.
킬체인을 막기 위해 군사합의로 비행금지 구역 만들고 6. 전술핵 배치를 막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고 7. 한미연합훈련 못하게 하고 8.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 선언을 하고 9.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플루토늄 나오는 월성 1호 폐쇄시키고 10.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좌시만 할 텐데 딱 문재인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 일이 그거였네. 그러네. 제가 만일 간첩이라면인데 딱 문재인이 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 9번 같은 경우는 월성 1호 폐쇄시키는 게 이제 핵무기 핵 처리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핵 처리 시설 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에서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그렇죠. 일단 국제사회 안에서 핵무기 비핵화 한반도가 비핵화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었지만 딱 하는 짓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짓이다. 간첩짓이다. 간첩짓이다. 여러분들 막 깔끔하게. 댓글 2번 쭉쭉쭉 올라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간첩짓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가 속이 시원한 거라서 이 댓글 문재인 잡아가두는 게 답이다. 잡아가두는 게 네, 답이에요. 아마 진짜. 제가 볼 때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총선 전에 이재명 구속하고 문재인 구속하면 우리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는 아무도 말 못할 거다.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요. 이거는 아주,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주 시멘트 바닥에 삽질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문가야 너처럼 어정쩡한 정치인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시멘트 바닥에 삽질을 해도 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들 좀 예. 재밌으시라고 지금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 국민들 가슴도 아픈 일들이고 저렇게 대한민국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억지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들어야 하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말 폭파되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아닐까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여기에 그래도 조금 환기시키고 마음 좀 가볍게 하시라고 마지막 시멘트 바닥에 삽질하고 있는 애를 제가 들고 왔는데 아픕니다, 마음이. 삽질하네요. 네. 김용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